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 연일 X에 뜨거운 말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과 부동산 뜨거운데 망국적 투기 할 시에는 바로 저 하늘로 갈 것 같은 포스를 보이고 있죠. 역대 진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다 말아먹었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좀 다를까요? 정말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비결은 간단하죠. 이재명 대통령 도덕이 아니라 논리로 지금 싸우고 있죠.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가볼까요? 사이다의 전수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뜨거운 발언들 계속 내고 있습니다. 가장 핫 이슈 부동산이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끝내겠다. 똘똘한 한 채 그런 거 없다. 워딩만 들어도 강렬합니다. 지금까지 화색 4년 동안 유예했으니까 또 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 다주택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각과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 이러한 뜨거운 발언들 SN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역대의 진보 정권들 왜 하나같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더 이상 역대 정부나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는 걸까요?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과거 진보 정권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양심 있으면 집 팔아라, 도덕성으로 얘기를 했죠. 하지만 결과 어떻게 됐죠? 실제적으로 집값이 치솟았고, 그래서 실거주자와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됐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표를 던졌던 국민들은 거기에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 과거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단순히 실망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까지 만들어냈죠. 그만큼 부동산은 정말 실제 삶과 맞닿아 있는, 본인들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바로 대선까지 지도자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양심 있으면 집 팔아라, 다주택은 나쁜 거다, 그러니까 집 팔아라, 이런 식이었지만 다주택자들, 많이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돈이 돼? 그게 나한테 이득이 돼? 철저히 이익의 측면에서 봤다는 거죠. 도덕이 밥 먹여줘? 나한테 손해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설득하는 논리가 안 됐던 거죠. 결국에는 정부, 과거 정부의 도덕, 그리고 다주택자나 가진 사람들의 이익, 이 가치가 충돌을 했고 설득되지 않았고 집값은 치솟고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역대 진보 정부, 역대 정부들은 도덕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좀 와닿으시면 당장 팔고 싶으세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이 철저하게 계산과 이익으로 움직인다는 걸 누구보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됐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하는 필요한 정책이 뭔지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도덕을 강조해봤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인 것. 그러면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건 이게 경제적 이익이냐 손해냐, 파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확신을 줬을 때 집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경제적 이익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것이 당신에게 경제적 이익이다. 그리고 나는 이걸 바꾸지 않겠다. 첫 번째 조치를 뭡니까? 부동산 중과세 유예를 그동안 해왔죠. 윤석열 정권 들어서 2022년부터 4년간 유예를 해왔습니다. 드디어 2026년 5월 9일에 이제 그게 끝나잖아요. 이제 유예를 또 하느냐 아니면은 멈추느냐, 이 순간에서 이재명 대통령 결단을 내렸죠.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입니다.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알아서 잘 파세요. 양심, 선의의 호소 이런 거 없습니다. 당신에게 손해예요. 알아서 팔던지 말던지 난 세금 부여합니다.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중요하다. 그래서 그 똘똘한 한 채도 본인이 시수요 가 맞지 않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부동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 똘똘한 한 채가 너무나 크거나 그 시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 공식마저도 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만이 당신에게 이익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나 이재명 해결사잖아. 정책 수단을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각종 세금이라든가 종부세라든가 토지 허가 구역 설정이라든가 정말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규제하거나 압박하는 수단들은 너무 많다. 그 수단들 하나하나의 효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재명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경제적 폭탄을 맞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쓸 수 있는 경제적 카드, 그리고 규율할 수 있는 카드 너무 많습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의 이익 논리로
움직이는 게 이재명.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니까 정말 현명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죠? 코스피 5천 달성을 벌써 7개월 만에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저평가 받지 않게 하겠다. 우리나라 돈을 벌면 어디다 투자했습니까? 투자할 데가 없었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저평가 받고 있는 거고 넣어봤자 언제든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왜 거의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주식에다 돈을 넣어야 돼? 너무나 시장 불안이 큰 곳이죠.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를 해왔던 겁니다. 거기만큼 안정화되고 수익이 보장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면 부동산 투기. 왜냐하면 다 돈을 버는데 부동산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전 국민, 전 나이대, 전 연령대가 생각을 하니까요. 그 공식을 이재명 대통령이 깨버린 거죠. 코스피 5천 달성. 코스닥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우리나라 회사들 제대로 된 평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 나도 한번 주식 사볼까? 이만큼 올랐네? 평가받고 있네?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올라간 우리나라 위상 속에서 이제 주식 투자가 고위험군이 아니라 이익을 볼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무조건 부동산 몰빵?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투자처가 생겼다. 바로 뭐냐? 주식이다. 코스피 5천이 의미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들의 투자처가 생겼다는 점에서도 이제는 부동산 몰빵의 시대는 갔다. 그리고 이재명이 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때부터 공약 이행률 90%가 넘었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 이행률 95%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중과세 유예도 끝내는 것도 자신은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비어있는 약속의 시대는 끝나 정말 이재명이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 하는 영역의 부동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공약의 실현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강남에서 지금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급금 매물, 급처분으로 나와서 원래 가격이 35억 정도 했던 가격이 지금 29억, 28억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요.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했으니까요. 이 눈앞에 보여지는 금 매물들이 나타나고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이게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 아니면 무엇 때문일까요?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온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다. 인간은 뭐라고요? 철저하게 계산과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안 팔았던 이유,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 간단합니다.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요. 팔면 손해인 이재명 대통령 경제 논리로 당신이 다주택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이다. 이게 팔게 강요하면 정치 쇼인 거고요. 팔게 만드는 게 바로 정책의 설계자죠. 이재명은 정책의 설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는 거죠. 대통령 참모진의 부동산 보유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청와대 12명의 참모진이 다 주택자다. 이런 문제를 보수 진영에서 제기를 하는데요. 이미 강유정 대변인부터 자신의 보유 자산을 팔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팔라고 강요를 이재명 대통령 안 합니다. 팔 수밖에 없는 구조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 없이 정책에서 설계자인 대통령실 참모자들 정책에 예외 없이 팔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철저하게 이익으로 움직이고 안 팔면 손해니까요. 그냥 가까운 측근부터 이미 보이는 현상이다. 이 정책에는 청와대 참모진도 모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재명을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본인들에게 어떤 손해를 가져올지도 잘 아니까 먼저 참모진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투자처입니다. 부동산 말고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 대한민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고 코스피 5천을 넘었고 앞으로도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돈을 벌었을 때 부동산 말고도 다른 매력적인 투자처가 생겼습니다. 왜 부동산에 굳이 투자를 해야 될까? 그 이유를 더 이상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이재명의 대체 투자처 확보. 바로 이것이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를 이루는 또 하나의 묘수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이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어떠한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먼저 다주택자 여러분들 5월이 지나 그 날짜가 지나면요 82.5%의 엄청난 세금을 맡게 됩니다. 그 세금 다 내시겠습니까? 주택을 보유하는 게 능사일까요? 손해이면 팔아야겠죠. 그리고 1주택자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지금
하는 정책의 핵심은 국민들과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분들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보금자리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게 이 정책 핵심 목표죠.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라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분들, 집이 지금까지 없는 청소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기회가 왔습니다. 우선 도심 지역에 6만 가구 만든다고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공급이 늘어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과세 유예 금지 조치 중단으로 인해서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많은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더 낮은 집값 새로운 집을 꿈꿀 수 있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편입니다. 뭐 다 주택자들의 눈물보다 우리 국민분들, 소유자분들, 그리고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많은 분들에게 그들의 눈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표를 계산하지 않고 소신과 철학으로 이번 부동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표로 선거공학, 정치공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재명 대통령 그런 거에 전혀 굴하지 않고 정말 오직 국민만 눈에 가득 담은 채로 뚜벅뚜벅 그 여정을 함께 하고 오늘 수미사이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같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구주와 판을 읽는 그런 논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전수미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